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이번 주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한 주라서 참 복잡한데요. 다음 주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알아보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도 전망치인데 오늘 관세에 대한 상호 관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지금 저희 힘듭니다. 네. 지금 거의 뜬으로 세다가 네, 그죠. 그러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도 되게 늦게 나와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오는 거 가지고 엄청 쫄고 있다가 시장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많이 이런 떨어지진 식으로. 않네요, 근데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저희가 2,436인가에서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PBR 0.8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딱 거기에요. 2,436, 37. 2,437포인트. 네, 여기서 딱 잡고 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외국인들은 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성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낫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럴 때 못 잡아주게 되면 매도가 좀 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잡아주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풀 낫네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 중요한 거는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벌어지는 얘기고 지금 정확하게는 10% 포인트 플러스 25포인트 25%잖아요. 10% 기본에다가 그렇습니다. 플러스를 해서 우리나라는 25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 수치와 가지고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높았는데 다른 국가랑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또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할만하다. 이런 쪽들.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주력이라고 하는 품목들 반도체, 그리고 또 의약품, 그리고 또 구리나 목재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은 약간 좀 비껴갔다. 물론 다음에 얘기한다고는 하겠지만 따로 얘기할까요? 품목별로 얘기한다고는 하겠지만 이걸 왜 그러냐면은 뒤에 칩스법 있잖아요. 칩스법 관련된 쪽에서 자 이거 우리가 적게 줄 텐데 그 대신 관세 깎아줄게 이러든가 약간 좀 또 협상의 도구로 쓸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도체는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쵸. 자기네 기반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다 여기다 만약에 반도체 관세까지 딱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지금 기반이 미국에 만든 것도 없는데 여기서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후원했던 당신 후원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압박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게 되면 그들이 필요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관세를 쉽게 못 매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들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일단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러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쪽들의 반도체들도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는 약간 지금 리스크 오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시간으로도 급하게 하락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쪽은 아직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세론 식으로 이벤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조금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지금 1%대로 낙폭 많이 줄었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약보합까지 왔습니다. 0.1%대까지 왔어요. 일단은 반도체 오늘 삼성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략적 목적으로 인한 관세 면제 품목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따로 빼서 관세 이야기 자동차처럼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와서 투자하고 생산시설 만들면 반도체는 관세를 조금 면해줄게 이런 식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예측이죠. 예측인데 그렇게 나가는 그쵸. 과정 쪽에서 변화를 트럼프 마음 알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네. 칩스법에서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당근이었지 않습니까? 칩스법 지원금을 안 주고 네, 대신 그 관세 안 매기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 그게 현실성 있네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오케이 쭉. 그럼 관세 때리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네. 칩스법 지원금을 안 주고 네. 관세를 조금 깎아준다라고 네. 하면 네.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정 자산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과 이제 미국에 네네. 공장을 짓는다는 것들이 그런 쪽과 그리고 또 아니면 계속 앞으로 해서 뭐 몇 년간 관세를 묻는 것과 거기서 이제 수지 타산을 비교할 것 같아요. 취소 게임 이걸 네. 부등호를 쳐봐야 된다. 네. 근데 아마 지금 그래도 어차피 미국에서 많이 쓸 거, 뭐 운반 비용이나 아니면 모든 걸 좀 커버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걸 또 바라면서 뒤에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현대차처럼 공략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본보기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는 솔직히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의 현대차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는 미국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서 만약 관세를 본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재를 생각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또 외부에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딱 보게 되면 이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쪽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관세에 대한 부담은 또 나오겠죠. 다시 또 미국이 네. 짓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감안했었을 때 미국 쪽에 들어오는 쪽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넉넉했으면,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았다 그러면 아마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도. 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그렇네요. 보니까 오히려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쟤들을 협박을 할까 위협을 할까, 달랠까, 계산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런 쪽에서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는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이든 삼성전자가 대응을 준비를 하고 최태원 회장 SK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아마 화요일 정도에 지금 뭐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 나오고 있나요? 지금 실적은 물론 이제 지난 분기 네. 그리고 또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낫긴 낫네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은 전분기 모습. 대비해서는 예. 그런 모습들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1분기 영업이익 4조 7천억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최근에 외국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난 2월달 중반부터 돌아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꺾은 거 아니냐 쪽에서 5조 조금 넘길 걸로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5조대. 근데 지난 분기가 6조 5천억 정도. 네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3분기까지는 그나마 선방, 그러니까 3, 4, 1 이렇게 3분기가 좀 연속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네네네. 이런 구조 쪽에서 그 1분기가 제일 안 좋아지는데 그 1분기 안 좋아지는 실적 가지고 시장이 또 충격을 받겠느냐? 그거는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한 3분기 연속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외국인들 정리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안 좋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올해 1분기가 안 좋게 나오는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는 방향성을 갖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턴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요. 쪽으로. 예. 어쨌든 조금 실적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감이 좀 있고 네. 기대치도 높지 않고 저희가 그죠? 예. 삼성전자 지난 분기가 1분기가 뭐 그다지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체가 일단 없으니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HBM 이 메모리 쪽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하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분위기는 기대를 마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거기 기대는 말고 우리 앞으로 잘할 거에 대한 얘기를 네네. 좀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HBM 쪽은 뭐 삼성에 큰 무게를 두는 쪽도 아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1분기 때는 한 작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네.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이 정도 부분. 왜 그러냐고 했을 때는
일단 미국이 중국의 수출 규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함께 조금 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더 영향이 큽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거의 만든 HBM 다 엔비디아 쪽으로 그쵸.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그 외에 국가 쪽, 그 외에 수요처를 반영한다는 쪽들은 삼성전자겠죠. 그런데 HBM2 이상으로는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면 이거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럼 그거 말고 다변화를 조금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조금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예전에는 플레이어가 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 쪽까지만 봤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도 이제 잘한다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된 모습들이죠. 그렇죠. 네, 요거는 아무래도 이번 HBM 쪽에서도 영향을 받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이랑 경쟁하는 레거시 쪽은 어떤 걸까요? 여기도 쉽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네.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CXMT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경쟁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죠. 네네.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들마저도 가격을 올리네요. 네, 그런 동향을 봤었을 때 그만큼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됐고 거기다 이제 또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쪽의 반증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 되게 좋습니다. 솔직히 네네, 그쵸. 주가는 가다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상황상으로는 낸드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업체들 샌디스크나 모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거 가격 올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하반기에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업황이 개선되는 걸 지금 주가가 전혀 못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턴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관세 얘기 때문에 한번 6만 원대에서 주저앉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조금 잦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빠르게 돌아갈 수는 있겠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게 좀 나와주느냐 여부와 함께 네.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같아요. 이게 네네. 확인이 돼야 맞아 우리 삼성전자에 파운드리가 있었지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게 되면 있었죠. 있었죠. 예, 과거형입니다 지금. 네. 네. 작년에 한 2조 대 손해를 보다가 올해 잘못하게 5, 6조 대 손해를 볼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해놓고 장민 갖추고 있는데 그냥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역점이 차량용 반도체 같아요. 그쪽에서 자기네 브랜드 엑시노스 달고 확 좀 끌어내겠다라는 쪽들인데 여기 연결되는 쪽이 이제 테슬라고 이번에 또 중국에서 열심히 세일즈했던 게 그러니까요. BYD, 샤오미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었을 때 혹시나 거기서 좀 수주를 받아서 성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러면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파운드리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실적 발표는 숫자는 크게 기대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재용 회장도 중국을 가고 네. 뭔가 새로운 인사도 영입하고 이러면서 지금 삼성이 약간씩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면서 주가도 약간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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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개념으로 보자 말입니다. 삼성전자 어쨌든 한 5만 원 선은 어쨌든 바닥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잖아요. 네. 5만 원. 그 아래로는 떨어뜨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든 하면서. 그러면 지금 6만 원대까지 갔다가 잠깐 정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위에 계신 분들 너무 많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드하고 가져가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 안 계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건 6만 원 아래에서 사는 건 어떤지. 그러면 제가 반대로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앵커님 좀 사시겠어요? 지금 5만 7천 원대 좀 되는데 사시는 거 좀 어떻습니까? 더 빠른 걸 찾고 싶겠죠. 그렇죠. 다 이런 심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좋고 손해 안 보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제 약간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그럴 때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좀 더 다변화된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많지 않겠냐. 지금 얼굴 표정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사긴 사야겠는데 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금 거의 박스권입니다. 5만 원, 6만 원대. 이제 6만 원대 안착해서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꺾이지 않고 확장세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 반영하는 정도까지는 계속 또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또 메모리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들이 모건 스탠리 쪽을 차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은 여전히 업황이 다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해서 턴하게 되면 저도 3분기까지는 이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분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게 2분기, 2분기 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4, 5, 6, 그러니까 6, 7, 8, 6월, 7월. 그러니까 여름 때까지는 일단 적어도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탄력적으로 가서 혹시나 레벨이 쭉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전략을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일단 이거는 또 가정이죠. 가격이 이제 거기서 다 올라오다가 멈춘다라는 네. 쪽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봐가면서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들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둘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 밀렸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낫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중요하게 내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다. 그러면 매수가 맞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LG전자도 다음 주에 아마 월요일 정도에 잠정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네. LG전자는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물류비가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오늘은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LG전자 5% 넘게. 이건 아무래도 관세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멕시코에 공장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LG전자도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LG전자의 결단이 그러니까요. 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아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장 부품 쪽으로 VS 사업부 쪽으로 좀 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쪽들은 아마 어차피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인건비 싸움과 위치 싸움으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답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상황, 그 높은 인건비와 그쵸. 예, 높은 또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이런 쪽들 다 생각하게 되면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전이 또 마진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오늘 못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네. 일단은 지금 한 7만 원대 밑으로는 좀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관세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만약에 그럼 미국에서 뭐 월풀이나 또 이제 들어가는 업체 자리 잡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LG전자가 여구에로 들어간다 그러면 25%보다 그러니까 남들은 LG전자는 25% 올라가서 들어오는 거고 그쵸. 그들은 그냥 비교한다 그러면 그들한테 기회가 더 있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가전 쪽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이제 TV 쪽도 그래요. 근데 TV 쪽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이 다 뒤집어 비싸게 할 그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TV 업체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예. 거기다가 또 지금까지 TV에는 판매는 거의 삼성, LG가 LG 거의 다 둘이, 했었는데 예, 그쵸. 거기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은 더 비싸잖아요. 관세율이. 네. 중국 거는 안 받겠죠? 중국 거는 이번에 합치게 되면 뭐 40% 관세 물고 들어오는데 그쵸. 예,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인식이 좀 그렇겠죠. 그쵸. 그러니까 좀 가성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아유 그냥 1, 2년 뒤에 받고 보던 거 보겠다 이런 심리까요? 예, 그러면 이제 Q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전, 그러니까 HA 사업부, HE 사업부 이런 쪽들은 약간 좀 생각보다 좀 주춤하겠다 하는 쪽들인데 그러면 살을 게 이제 VS 사업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쪽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쪽들이 살아나야 좀 강화될 그쵸. 쪽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숙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네. 뭐 실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목을 뭐 삼성전자, LG전자 누가 먼저 10만 전자 갈까라고 제목을 했는데 둘 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직은 힘들어요. 뭐 이런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